이낙연 씨가 박근혜 사면했을 때는 지지층의 지지만 빠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봤을 때 그럼요. 네가 뭔데? 품격 있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조금 품격과 좀 거리가 있는 분을 좀 모셔야 되는데 그 어제 시사인이 상당히 좀 센 여론조사를 냈어요. 요건데 월요일 날 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 쭉 가는 상당히 좀 비중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근데 요 내용 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후폭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도 이걸 좀 그 완성도 있는 여론조사로 담아보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응답률도 10.7% 그리고 표본도 2,000명이에요. 상당히 품질이 있는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랬던 내용들이 다뤄졌단 말이죠. 이제 가장 후폭풍이 컸던 거는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놀랍도록 언론이 안 다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죠? 이거 보도를 안 하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언론에서 다룰 만한 사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걔가 사람을 물어도 기사는 기사잖아요. 아니 그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라는 게 범국민적인 건 아니에요. 그랬구나. 당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이거 좀 정치가 아니라 유튜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런칭하고 난 뒤에 뭐 200만 구독자까지 순식간에 됐잖아요. 네. 아직도 2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낙검수 보던 분들 그리고 TBS에서 하던 그 뉴스 공장 보던 분들이 그냥 옮겨온 거죠. 순식간에. 근데 그게 점점 확장돼서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실제 구독자는 매불쇼보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 경제나 시사 다루는 다른 유튜버들 보면 400만 이렇게 되는 채널도 그럼요.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사회적인 어떤 논쟁 논란은 적지. 네. 그러면서 확장은 쭉 해나가는.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조용한 개혁 네. 그리고 어떤 그 지지세 확산 뭐 이런 건데 좀 역행하는 성장 모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고여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 김어준 씨에 대한 호감이 사회적으로 막 퍼져 있는 건 아니라고 다 짐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었던 게 워낙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여당에서 상황 역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과대평가됐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시사인이가 뽑았던 그 영향력 있는 언론인 보면 손석희, 김어준이 계속 이렇게 네네. 투톱을 이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상당히 여태까지 제도권 언론 기자치고는 상당히 과대 평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판도 그만큼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아니 전 기자님은 언론인이라고 생각. 아니 김어준 씨도.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저널리즘이 갖춰야 될 윤리를 하나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의 어떤 진행자인 거죠. 진영의 어떤 진행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 진영에서 흩뿌린 여러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던 것들 그런 것들 대중들한테 평가가 안 좋죠. 민주 진영 민주당을 지지해온 분들한테도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200만 명인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넓거든요. 천만 단위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은 김어준 씨가 뿌려온 뭐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 한번 같이 보시고 네. 어제도 잠시 좀 전해드렸는데 살짝 뭐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요. 보시면은 부정 여론이 79%인데 네. 아주 매우 부정적이다가 69%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정도가 대단히 강하다. 네. 반해서 긍정, 약간 긍정, 매우 긍정 합쳐서 9%에 불과한데 네. 실제로 10대, 20대에서는 네. 긍정이 1%에 불과합니다. 잘못 누른 거죠. 그렇죠. 거의 제로죠. 그리고 매우 부정이 77에 약간 부정 7해서 84가 네. 어마어마하게 부정입니다. 그리고 30대도 긍정이 4%밖에 안 돼요. 손이 미끄러진 거죠. 네,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서울이 8% 긍정, 수도권도 뭐 10%에 불과하고 부울경은 4%에 불과한데 대체로 이 선거 성적이 좋지 않았던 지역이랑
겹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어준 씨 이런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김어준 씨가 선거를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서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여당이 이렇게 당내 이를테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튜브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게 전체 민심을 담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 제가 누구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주면 한동훈 의원 있잖아요. 네, 한동훈 의원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의원 대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뭘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은 정치에 내가 설득할 대해서 수 있어. 정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막상 본선에 나오면 이 사람이 제일 뭐 잘할 거야. 근데 경선도 통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 반대로 유시민 작가나 조국 장관도 그래요. 사람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면은 이길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들이 많은데 이걸 대중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들도 나갔다고 생각하죠. 유시민 작가 되게 시원해. 분명히 이런 똑똑한 사람이 대선 나가면은 엄청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거 나가면 져요. 경기도 지사 선거 나가서 김문수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김문수한테. 본인이 좋아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도층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뾰족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도 나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판인 거거든요. 김원준 씨도 똑같은 그나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18%밖에 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수치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받고 있는 현재 지지율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지층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해요. 정말 닮아 있고 살점이 조금만 더 붙으면 김어준 씨가 받고 있는 이 긍정평가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땠냐 하면 극단적인 진영 논리, 아까 하원기 소장님 말씀하셨던 음모론. 근데 이 부정의 비즈니스가 처음에는 재밌죠. 그리고 우리가 엄혹한 시기를 겪을 때에는 굉장히 희망회로처럼 들려요. 그런데 정권을 창출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외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계속 같은 부정의 비즈니스 그 모델을 내놓으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지금 잘하면 안 돼? 이대로 힘을 실어서 가면 안 돼? 왜 자꾸 이런 목소리를 내? 그래서 문제가 뭔지 살펴보면 김어준 씨가 항상 어떤 아젠다, 그러니까 담론에 군부를 떼고 그 군부를 믿기지 않지만 정청래 지도부 현재 민주당 당대표시니까 그 이외에 굉장히 권한 있는 역할에 놓여 있는 의원들이 나가서 그 군불대기에 확신을 줘요.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권위 있는 위치의 의원과 당대표급이 저쪽에 가서 그 군부를 맡는단 말이야? 그렇죠. 막 수긍하고. 따라가야지. 저게 맞겠지. 왜냐면 우리는 그들만큼의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청년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실리를 중시하는데 그 모습을 딱 목도하고 나서는 이건 생산성이 없네. 앞으로 이 분위기, 이 노선 따라가다가는 안 될 것 같네. 그리고 유행의 흐름에도 뒤처지고. 그래서 외면하는 거죠. 김어준이 보지도 듣지도 않는 거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많이 유포한 건 우리 지지층도 다 아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불쾌해졌냐 이유가 있어요. 그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나 이를테면 부정선거 음모론 K값 이런 것들 그게 우리 지지자들이 바보라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김어준 씨가 보수 정부랑 싸우는 과정에서 뭘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죠. 더구나 이제 제도 언론이 하도 보도를 안 하니까 거기에 네. 또 반발 심리도 있었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수 정부에서 숨기는 것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음모론이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건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쾌한 거죠. 야, 당신이 음모론 뿌리는 건 당신이 잘해서 우리가 넘어간 게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앞에 최전선에서 무도한 보수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당신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거 안 남으라고 넘어간 거야. 힘내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칼을 겨누는 게 맞아? 그 방식을 그대로 한다고? 너 당신이 이제까지 했던 게 다 잘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김어준 씨가 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지선 이후의 프레임은 뭐 졌다도 아니야 잘했다라고 하는 정청래 톤과 비슷했고 그런 거 하면 이제 전대를 앞두고 친명 대 친청이 아니라 친명 대 친석이다. 라면서 이제 김민석과 대통령을 좀 그 거리를 두는 그 분리하는 그런 데 프레임에 이어서 오늘 또 신박한 프레임이 나왔는데 이재명이랑 이낙연을 연결을 시킵니다. 한번 보시죠. 신박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느꼈죠 이낙연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대표가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엄청났는데 박근혜 사면. 근데 그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석 얻었죠. 그리고 잠재 후보군으로 거의 50%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어요. 전체적인 의원들의 지지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군에 그리고 의원들 당내 의원들도 이낙연계가 압도적이었고 네. 그렇게 도저히 지지율이 빠질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사면 얘기 예. 하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갔거든요. 순식간에 믿기지 않을 정도 빨리 빠져나갔는데 이 지지층의 특징이 그거죠. 그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버립니다. 저기 그 가치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충돌할 때 예,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선택하죠. 충돌할 때 팔자가 바뀌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거예요.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 자, 요거 지금 뭐 그 오디오 상태가 살짝 고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낙연 얘기를 하면서 코어 지지층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다. 이재명 하루아침에 지지세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 지금 약간 이제 지지세가 주춤한 와중에 이런 공포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떤 포석일까요 이게?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 아닌가요? 네?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뭐 제일 먼저 돌 던진다고. 아, ABC 이론에서 네. 아니 그때 그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데 이 이익과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 뭐 지지하거나 이런 유형은 조금만 지지율 뭐 떨어지고 뭐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돌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지금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맞지. 여기서 이제 코어 지지층이 위반한다는 취지의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원래 그 공적 가치보다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로 FTA 같은 거 했을 때, 뭐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 예, 뭐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우회전한다 이러면서 지지층이 막 돌 던졌단 말이에요. 많이 우리 비판했죠. 한번 경험해봤어요 네. 그거를 이미. 근데 본인 신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이념, 본인의 진보적 가치.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 가치로만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공적 가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재명 정부를 검찰개혁 하나로만 요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반응들도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 철회한다. 나를 속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통수 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이 공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 철회해서 그러면 정권 다시 뭐 윤석열 그 저 내란당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본인들이 말하는 개혁 그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떼 쓰고 있는 거예요. 생떼 지금 여기 4명, 5명 모여서. 생떼인데 이게 저는 전대의 어떤 포석으로 보이거든요.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이낙연은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이낙연 때문에 다 등 돌려 떠났어. 그건 코어 민주당 지지층이 이낙연에 대한 평가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이재명한테 떠난 온 게 거지. 아니에요. 그 그럼요. 평가를 통해서. 그 양자택일에서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가네. 아 설마 믿었는데 그 마음은 이낙연 개인의 행동과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뜻을 모아주자 한 게 이재명이었고 그럼 지지율이 하락해서 누구 지지율이? 그 당시에 사면해 준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리고 지금은 전제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 5분 모여서 하고 있는 게 틀린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예요. 비교를 할 거라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교하세요. 왜 한 번도 대통령이었던 적 없는 다른 변수를 가져와서 이낙연 때 등 돌렸던 사람들 이재명한테도 등 돌릴 거 말 같지가 않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이 5분이 그냥 5명이 아니야. 김어준 씨가 코어에 있고 박시영 씨는 또 박시영 TV를 해. 그리고 여기 있는 또 홍사훈 기자는 또 홍사훈 또 쇼를 해. 그거 다 20, 30만, 30, 40만 봐.
그 주진우 씨도 자기 프로그램이 있고 박구영 씨는 댕기면서 여기저기 방송도 하지만 또 교수잖아요. 전남대에서. 그렇죠. 교수라고 하는 지위도 있는. 있고 뭐 당직도 잠깐 있었지만 또 김어준 씨랑 또 하는 또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반박을 안 하잖아. 네. 그러면서 또 각자 자기 진지에 가가지고 또 요거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낙연은 우리 강미정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 대통령이랑 빗대서 이야기할 자가 아니야. 마치 그 얼마 전에 민주당 그 대변인 옷벗은 누구죠? 이지은 대변인. 이지은 씨가 윤석열이랑 대통령 비교하면서 당무 계획 가지고 깠던 것처럼 이낙연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이랑 약간 비슷한 거는 지지율이 적은 폭락했고 대통령은 살짝 지금 하락세에 있다는 거, 떨어지는 것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재명도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바로 친문 중심의 집토끼를 잃으면 우리가 너를 응징할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의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프레임 속에서 친문 문어겐을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고 뭐 있습니다. 문어게임까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 이치에 다 제가 좀 과도한가요? 아니 그건 뭐 사람들은마다 다르게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권력이 다시 그렇게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분들이 그 논리가 되게 이상해요. 이낙연 씨가 박근혜 사면했을 때는 지지층의 지지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봤을 때 그럼요. 네가 뭔데? 우리가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이제 절차를 맞춰놓은 건데 네가 뭔데 사면해라 마라 용서하자마자 하냐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워낙 그 신년 초에 예. 저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감금된 상태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눈물로 호소하고 우리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지지했는데 돌아온 게 이것뿐입니까? 라고 국회 앞에 가서도 시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서 탄핵하고 만들어진 정부인데 네가 뭔데 뭐 앞장서서 용서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지지율 분석할 때 너무 신내나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편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인을 봤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효능감으로 이어지면 지지율이 오른 거고 봤는데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 그냥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아. 내 삶이랑 상관없는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 그럼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게 그냥 간단한 건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순방 가서 여러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도 저 지난주에 선거 소개했듯이. 그런데 보편 언론들 보면 뭘 다 보도했나요? 거기서 트럼프가 대통령한테 그 군함 10척 건조해줄래 이런 게 보도되는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거기 마중 갈래 안 갈래 뭐 90도로 꺾었니 75도로 꺾었니 이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부 여당이 일을 안 하네. 그렇죠. 네. 정부 여당의 책임은 대통령인데 네. 결국 그래서 G7 다녀와서 바로 그 다음 날 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자기가 자청해서 귀국 네. 그 순방 보고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무리만 짓자면 이런 여론조사 분석은 시민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지지층이 이반했니 많이 이렇게 막 장기말 다루듯이 하는데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일 열심히 하고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생각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적 관점의 여론 분석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저는 사실 진짜 요거는 제 사담인데 1분만 30초만 할게요. 바로 그거든. 일 열심히 하면 네. 국민의 효용성이 증가해서 잘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중2 때까지 제가 전교 166등이었거든요. 네. 미술하느라고. 네. 그런데 아버님이 너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쫙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그 머리에 탁 어느 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2등이 올라갔어요. 방학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느꼈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는 거구나. 그게 저의 인생의 하나의 성취 네. 사건이었는데 정말 심플한 거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찍어주는 건데 네.
바로 그러니까 국정 운영 잘 뒷받침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 대표한테 자꾸 이런 걸로 막 시비 걸고 싸우고 해서 여당 정부가 싸우는 것처럼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네. 바로 시사인이 했던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요거였잖아요. 뉴 이재명의 실체를 드러낸 것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재명 투표 현재 지지 41%. 이재명을 투표하고 현재도 지지하는 소위 말하면 말하기 쉽게 올드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41이야. 근데 늘 이재명 했던 네. 분들. 네, 이재명 투표하고 지지 철회한 분들 2%. 이탈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근데 이재명 불투표 현재는 지지 이게- 이재명이죠. 네. 네, 17%. 그러니까 요거 2% 이탈을 빼도 15%가 더 늘어났다는 게 요거 문항을 그렇게 설계를 해서 딱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선 투표도 네, 민주당 좋아서 투표했던 투표한 분들이 58%. 네. 그런데 좋아서 한 투표는 아니야. 네. 40%. 내가 결혼을 했는데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집안에 훌륭한 어른이 계시더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네, 민주당이 투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마음에 들어서 투표한 게 아니라는 대답이 무려 네. 40%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40% 중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해서가 83%. 그러니까 이게 뉴 이재명의 존재와 실효가 그대로 드러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참 그 수치가 또 얄궂은 것이 음? 지지에서 빠진 수치가 2%예요. 네. 조국혁신당이 현재 받고 있는 지지율이란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유시민의 등장으로 네. 이탈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5%라고 김어준 씨와 그 모여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역시 협박의 일종이구나. 새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얼마 17% 들어오고 2% 빠지고 남은 15%의 생사 여탈 이 지지율을 받을 거냐 말 거냐도 유시민이 결정해 버릴 수가 있어. 라는 협박처럼 들리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수치가 참 얄궂네요. 조국혁신당 전문가 다우시네요. 그렇죠. 네.